어느 겨울 아침 78살 박순자 할머니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쓰러진 지 72시간이 지나서야 우유 배달원이 문 앞에 쌓인 신문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죠. 혼자 사는 노인.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외로움? 불쌍함? 위험?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6개월 후 병원에서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어. 믿기 어렵죠? 78살 혼자 된다는 거, 응급실. 이 모든 단어들이 비극으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혼자 산다는 것. 여러분은 혹시 이 단어가 두렵진 않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떠나고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27분 후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1947년생, 경상도 시골 출신, 20살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1968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이죠. 남편 이름은 김철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52년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딸은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명절이면 큰아들 가족만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로 가봐야 해요. 항상 그랬습니다. 작은아들은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였죠. 엄마,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 내년에 갈게. 딸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 아빠 잘 모시고 계시지?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평범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20년 어느 가을날 남편 김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77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삽시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국으로 와. 내가 모실게. 하지만 그건 빈말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 원룸 하나 얻어드릴까요? 매일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것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살 거다. 왜였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혼자 사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겨울, 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봐도 옆에서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웃기지 않아? 그렇게 말을 걸어봐도 돌아오는 건 텅 빈 방 안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반모. 아, 장을 봐야 하는데. 하지만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응, 먹어. 걱정 마.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침 10시쯤 깨어나곤 했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서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것이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독거노인 사망 2주 만에 발견. 그게 바로 자신의 미래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아.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 예. 그러세요. 근데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뭔가를 바꿔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걸어봐야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주 오세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매일 아침 여기 와요. 운동 삼아서요. 그러세요. 혹시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남편이 5년 전에 갔어요. 그 여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처음엔 정말 힘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완전 자유로워요. 오히려 더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머님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 복지관 같이 가실래요? 거기 프로그램이 진짜 좋아요. 복지관이요? 네,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돼요. 노래 교실도 있고, 댄스 교실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그 여자분, 이름은 김영희 씨를 따라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순자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노래를. 하지만 다들 비슷한 또래였고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가슴에 들어와. 순자 할머니도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그러다 점점 크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댄스 교실도 다녔습니다. 라인 댄스였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춤을 추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맞춰 따라 췄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몸치였습니다. 자꾸 박자를 놓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어. 그럴 때마다 옆에서 김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점점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점심시간이면 같이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야, 오늘 반찬 괜찮은데? 그니까. 김치가 맛있어. 어제 내가 드라마 봤는데 진짜 웃겼어.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웃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관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첫째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안 왔네. 어제 어디 아프다고 했어? 아니, 멀쩡했는데. 전화 한번 해봐. 김영희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안 받아. 나중에 다시 해봐. 그냥 집에서 쉬는 거겠지. 둘째 날,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김영희 씨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순자 씨 집 주소 아는 사람. 글쎄, 나는 몰라. 복지관에 물어보자. 복지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셋째 날, 이른 아침, 우유 배달 아저씨가 순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신문이 3일치나 쌓여 있네. 이상했습니다. 문 앞에는 우유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우유 배달 아저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거기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유 배달 아저씨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농호인데요. 3일째 신문이 안 치워져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72시간이나 방치됐네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큰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작은아들은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딸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왜 혼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실 걸 그랬어요. 이제라도 서울로 모시고 갑시다.
하지만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순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서울로 가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 나는 왜요?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깨달았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네, 내가 진짜 혼자가 되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순자 할머니는 79살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 복지관으로 갑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리교실, 영어교실, 스마트폰 교실까지 다닙니다. 할머니들이 무슨 영어를 배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니까 재미있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순자. 발음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점심은 친구들과 복지관 식당에서 먹습니다. 야, 너 오늘 머리 했어? 예쁘다. 그치? 어제 미용실 갔다 왔어. 나도 다음에 거기 가야겠다. 수다를 떱니다. 남의 집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합니다. 할머니 이 책 어디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여기 있단다. 가져가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혼자 웃습니다. 푸아. 이거 봐. 옆에 아무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밤 9시쯤 되면 김영희 씨에게 전화합니다. 야. 오늘 뭐 했어? 나 손주들 보러 딸네 집 갔다 왔어. 그래. 좋겠다. 뭐가 좋아?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집이 제일 편해. 둘이 깔깔 웃습니다. 30분쯤 통화하다가 끊습니다. 그래. 내일 봐. 응, 내일 봐.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참 신기하네. 혼자인데 외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TV만 봤고 순자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던데. 아,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왔고 왔다가도 금방 갔습니다. 집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집에 혼자 있지만 마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있고 자원봉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고 전화로 수다 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진짜 혼자는 물리적으로 혼자인 게 아니라 마음이 혼자인 거라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아니, 어쩌면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됩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물론, 안전 문제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이제 안심폰을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 하나로 119에 연락됩니다. 또 매일 아침 복지관 친구들과 안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굿모닝.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간단한 문자 하나면 서로 무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낸다.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뭘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더라.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어머니.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어머니. 큰아들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 좋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아니,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혼자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혼자일 때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그럼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